여기 이 나뭇잎 하나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든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기묘한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16세기 조선, 나뭇잎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한 이상주의 개혁가 조광조와 김효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겠죠. 이 비극의 주인공 조광조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상이 높았던 학자였죠.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완벽한 도덕 국가,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중종 임금은 이런 조광조를 정말 완전히 믿고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아니, 이 승진 속도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죠? 1515년에 관직을 해작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사실상 나라의 모든 개혁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겁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이 출세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조광조의 급진적인 생각에 올인했다. 바로 그 증거였던 거죠. 하지만요, 빛이 너무 강하면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젊은 개혁가에게 서서히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우리는 원칙대로, 이상대로 가야 한다고 외치는 젊은 피, 조광조의 살인파. 그리고 다른 한쪽은 현실이 중요하지, 우리 권력은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기득권 세력, 훈구파였습니다. 이 둘이 부딪히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조광조의 방식이 원칙적이고 옳았을지는 몰라도 너무 칼 같았어요. 타협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남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아서 조정에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러니 적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요. 심지어 그를 믿었던 왕의 마음까지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6.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조광조가 이 사람들은 가짜 공신이다, 자격도 없는데 공신 행세하며 땅과 재산을 누리고 있으니 전부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훈구파 신하들의 숫자입니다. 무려 76명이요. 이 사건이 바로 위훈 삭제인데요. 훈구파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부, 명예, 정통성, 모든 걸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불만이 그야말로 분노로, 그리고 살해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훈구파가 대체 어떤 기상천외한 음모를 꾸몄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왕이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신하를 내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면으로 공격하는 건 불가능하죠. 훈구파는 그래서 왕의 마음에 직접 의심의 씨앗을 심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남곤, 심정, 이런 훈구파의 핵심 인물들이 한밤중에 몰래 궁궐 뒷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붓에 꿀을 묻혀서 나뭇잎에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정말 소름 끼치는 계획의 시작이었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벌레들이 이 꿀맛을 보고 잎사귀를 갉아먹은 거예요. 딱 꿀이 묻은 부분만요. 그랬더니 나뭇잎에 글자가 새겨진 거죠. 마치 하늘이 내린 메시지처럼요. 그들은 이걸 왕에게 가져가서 전하 불길한 징조이옵니다 라고 속삭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단어, 주초위왕입니다. 이게 이 음모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한자를 한번 보세요. 달릴 주자와 닮을 초자를 합치면 바로 조광조의 성씨인 조자가 됩니다. 그럼 주초위왕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조씨가 왕이 된다. 이거 완전히 역모를 암시하는 정말 끔찍한 메시지였던 거죠. 임무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빠르고 또 잔혹했죠. 이제 조광조와 개혁 세력의 마지막 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519년 11월 15일 밤이었습니다. 나뭇잎 하나에 완전히 신뢰가 무너져버린 중종은 깊은 밤 훈구파 대신들을 비밀리에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볶듯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불과 하룻밤 안에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바꿀 것 같았던 조선 최고의 권력 집단이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조광조는 유배를 떠나게 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고작 38이었어요. 그가 꿈꿨던 세상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끝난 걸까요?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과연 조광조의 죽음은 완벽한 실패로 끝난 걸까요? 그가 남긴 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훈구파의 완벽한 승리였죠. 조광조가 추진했던 모든 개혁은 없던 일이 됐고 사림학자들은 정치판에서 완전히 쫓겨났으니까요. 하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광조는 실패한 개혁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로 기억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가 남긴 이상은 이후 조선의 정치인들이 두고두고 되새기는 중요한 철학적 바탕이 됩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절망의 겨울에 미래를 위해 심어진 하나의 씨앗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죠.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개혁. 여러분은 이걸 실패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훗날 더 큰 나무로 자라날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보시나요? 조광조의 삶은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